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박 아나운서님은 SUV 타시죠? 네, SUV 디젤 디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넣어야 될 텐데. 아, 네, 네. 최근에 얼마 전에도 넣었어요. 넣었습니까? 네. 얼마 전에 넣은 거 다행이네요. 왜요? 요즘 요소수 대란이어서 네. 주고도 요소수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공급이 끊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죠, 지금?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SUV를 안 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호주하고의 뭐 석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네. 뭐 수급이 딸리니까 이제 수출을 규제를 했는데 그 요즘에는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차가 멈추거든요. SUV 차량이. 그렇죠. 이게 그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뭐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예. 요소수가 꼭 필요하다고 디젤 그렇습니다. 차량은 예. 저는 그렇게 들어서 경고등이 뜨면 항상 보충을 해놓고 있는데 예. 어머 근데 그럼 화물차 운전자분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어떡하죠? 화물차가 올수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물류 대란이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경제에 타격이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냐? 만들 수 있죠. 네. 다만 경제적으로 수입하는 게 더 나으니까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뭐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걱정들이 또 SUV 타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니까 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 좀 어떻게 협조 요청 같은 걸 하면 안 뭐 되나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예. 알겠어. 어쨌든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정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보상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보이는 라디오 더 로벤스님이 10리터짜리 10만 원에 샀다고. 저 그거 10,000원에 샀었는데. 예, 상당히 어머. 폭등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매점 매석도 좀 막아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예. 자,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거잖아요.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장한 거고. 근데 김부겸 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서 전 세계 다 정부들이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가 부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국가는 빚이 없는데 국민들은 빚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풀어도 됩니다. 자꾸 돈 없다고 하는데 뭐 외국은 돈이 남아들어서 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은 전 국민에게 보상 혹은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겠다.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바뀌어서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였다고는 합니다만 1차 때 효과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돈을 풀어서 그걸로 석 달 안에 다 쓰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 돈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돈을 풀면 이게 돈이 순환이 돼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또 벌게 되면 세금으로 또 국가에 낼 거 아닙니까? 부가세든 소득세든.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국무총리 또 부총리도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정이 부딪히긴 하겠다. 당정청이.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뚫고 나오면은 이재명의 사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박수를 받겠지만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이재명도 뭐 소용없네 후보가 돼도 이걸 못 뚫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선 전략에도 차질이 올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전략상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다가 결국은 이재명의 설득으로 큰 그림. 근데 뭐 민주당이 그런 큰 전략을 갖춘 능력은 없다 보고요. 민주당 무시하시나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라고 이 작가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쓰냐면 이재명 빚 너무 적어.
재난지원금 주자, 뭐 재난지원금 압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빚이 적으니까 빚을 내자고? 이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딱 기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채무 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이니 가계가 국민 개인이 빚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가에서 빚을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이렇게 조금 악용될 수가 있다 기사의 제목에. 제목 낚시죠. 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당연히 반대지 않습니까? 네. 야권 후보들 모두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1차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야당이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총선 때 여당이 압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대선 직전에 준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기도 좀 애매한. 그 야당도 전략을 한번 잘 짜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반대하면은 역풍 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뭐 명확하게 밝히긴 했던데 지금 뭐 좀 정부와 여당도 다른 견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여당에서는 이거를 지급을 할 거면 뭐 내년 설 정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분류를 할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네.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협의하면 뭐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대선 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연히 대선 전 지급을 원하겠죠. 네. 대선 끝나고 지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거를 어쨌든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건 이제 이재명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또 한번 국민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야당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 만큼 중도층을 좀 겨냥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이미 당원들 투표는 벌써 이틀 3일 지나는 거고 오늘부터 일반 여론조사 들어가는데 투표를 하는 분들은 혹은 뭐 내일 투표를 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는 분들 이미 마음에 다 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내일 행보로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1번 찍을 사람 2번 찍고 2번 찍을 사람이 3번 찍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미 정해졌다. 네. 그리고 다들 분석하듯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얼만큼 차이를 벌리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박지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야당 후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뭐 윤석열 예비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 있습니까? 그냥 주변의 여론이 그래요. 뭔가 약간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 조금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발언들, 말실수라든지 뭐 망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정치권과 가장 이제 거리를 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그 참신한 이미지, 뭔가 세상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이미지 플러스 정권 교체의 열망이 지금 높다. 정권 연장보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하고 가장 대척점에 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문 대통령과 가장 척을 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로 좀 몰리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윤석열의 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에 있어서 홍준표가 차이를 많이 낸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그러면 대역전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 때도 당심하고 민심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원래 이제 당심에서는 나경원 당시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민심을 따라간 만큼 지금 민심은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남대문 시장 찾았고요. 오후에는 국회에서 군 인권 관련 문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 진행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관권 선거 중단을 주장을 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 촉구를 했고요.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지지 행보를 펼치면서 TV와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을 했는데 잠시 후에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도 출연을 하시죠? 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 네. 근거는 없어요. 네, 원희룡 후보는 또 오늘 오후에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 원희룡 후보가 오늘 광주 찾아서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홍어준표 논란 그 네.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원희룡 후보로서는 차별화를 두는 것 같습니다만은 쉽게 역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오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 보면 윤석열 경선 후보를 이제 지지한 서민 교수가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는 그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홍어준표라는 조금 전 말씀하신 그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거든요. 조금 미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민 교수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고 이 동영상도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썸네일 제목에 홍어준표. 이게 일단은 호남을 홍어로 빗대서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고 지역 폄하 비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기랑 엮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의적 표현으로 홍어준표를 쓴 거는 이 호남 사람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한테 표를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다시 호남을 폄하하면서 홍준표 후보도 같이 폄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어준 씨를 또 엮었어요 여기다가 홍어준표, 어준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썸네일을 만든 제작자가 상당히 뿌듯해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서민 교수가 유튜브를 다 내려버렸어요. 유튜브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자랑스럽게 글을 올렸던데 결과는 망작이었다. 그리고 뭐 서민 교수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서민이 직접 이걸 만들지도 않았는데 제목을 서민을 비난해도 되느냐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방송이잖아요. 그걸 업로드했다는 거는 그런 표현에 본인도 뭐 동조를 했기 때문 아닌가요? 뭐 일단 자기 말을 몰랐다고 합니다만은 자신이 책임져야죠.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서 실수하면 그 직원 탓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할 수 없잖아요. 제 책임이지. 저 겉으로는 그러고 뒤에 가선 직원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네, 뭐 어쨌든 책임 자체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럼요. 서민 교수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60%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모든 후보가 다 투표율이 높으면 나에게 유리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님은 이 높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걸로 나오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에 열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뜻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고 연령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잖아요. 근데 고 연령층이 젊은 층보다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인데 지금 투표를 다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참여가 높아진다면 결국은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엊그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표였고 오늘은 ARS로 당에서 전화를 걸어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윤석열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지사의 아내 강윤형 씨가 이재명 후보 관련된 또 하나의 발언을 해서 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로봇 학대라고 이름을 붙였던 보수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던 그 영상에 대해서 인성이 반영된 것이고 이 로봇 학대가 뭐 맞다는 그런 식의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인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발언.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학대라는 말도 참 성립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뭐 종이를 접는다고 종이 학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 원희룡 후보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원희룡 후보가 역전하기는 좀 사실상 어려우니까 다음 어떤 당권 도전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소구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전에는 약간 중도 보수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조금 예, 가장 극단으로 가신 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결국은 예를 들어 제주도지사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는 중도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당내 선거는 중도층이 필요 없거든요. 결국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정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단일화를 놓고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자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는 정치평론가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뭐 평론가 아무나 하냐 뭐 그런 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두 대표의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평론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민 교수 같은 분이 뭐 저하고도 친분은 있습니다만 자신이 잘하는 분야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지희 씨하고 제가 금요일 날 영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재밌게 하는 거지 영화 평론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서민 교수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문 분야가 아닌 정치 평론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평론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 중에 민주당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안철수 이름만 들어도 경기 일으킨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셨던 민주당 분들이 우상호, 우원식 이런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트러블을 겪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이런 식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준석, 김종인 연합으로 당시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비하하고 폄하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성공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 작전을 쓸 겁니다. 그 작전을 쓸 텐데 다만 안철수 후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알았어. 이번엔 단일화 없어. 라고 완주를 결심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은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가장 바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일 거예요. 제발 완주해라.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그 안철수 후보를 너무 자극하는 거 그것도 나중에 단일화 협상 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지희 씨는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완주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완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라든지 중도 보수 진영을 위해서 내가 정권 교체의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셨다면 결국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철수만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잖아요. 선거에 나와서 계속 양보하고 물러나고 그러면서 본인에게 남은 거는 진짜 철수가 철수했다라고 조롱당하고 뭔가 놀림받는 그런 것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을 또 더 생각한다면 끝까지 완주도 할 수 있겠지만 뭐 50대 50입니까? 하나만 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단일화 할 거라고 봅니다. 아, 단일화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압박할 수 있잖아요. 여론이. 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책임을 또 안철수 대표가 몽땅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라고 대답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번만큼은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이상의 철수는 없다. 사자 대결로 가는 건가? 심상정, 그렇습니다. 안철수 사자 그리고 대결로. 이재명 국민의힘 예, 후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오시기 바라고. 자, 오늘 이동희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